최근에 노동시장 냉각과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생활비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가 일시적으로 초반에 하락 반전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내 최대 하락폭을 그렸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는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상향 조정된 8월 수치 105.6과 비교해서도 7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수치고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낙차입니다. 시장 예상치 103.9도 5포인트 넘게 밑돌았습니다.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소득, 사업과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바탕으로 한 기대지수가 4.6포인트 하락을 한 81.7을 기록했습니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돌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약화됐습니다. 30.9%의 소비자는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8월에 32.7%보다 떨어진 것입니다.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답한 소비자가 18.3%로 16.8%에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둔화와 일부 상품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을 5.2%로 높였습니다. 물가 불안감도 여전히 소비 심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고용 불안감이 강해지면서 주가 지수가 한때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7월에 미국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케이스-힐러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 7월 전년 대비 5% 뛰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글로벌의 케이스-힐러 홈프라이스 지수는 미국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측정을 하는 주요 지표로 전국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치 변화를 추적을 합니다. 미국의 주요 10대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올랐습니다. 직전 월 상승률인 7.4%에서 둔화한 수준입니다. 주요 20개 도시 집값이 5.9% 상승을 이어갔는데 주요 20대 도시 중에서는 뉴욕의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8% 오르면서 가장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이 1위, 2위는 라스베가스로 8.2%, 3위는 로스앤젤레스 7.2%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도 오늘 이어졌습니다. 미셸 보먼 페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지난 18일 0.5% 빅컷 금리 인하가 아닌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이번에 빅컷에 반대한 유일한 인사로 당시 0.25%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한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페드의 향후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번 주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과 아드리아나 쿠글러 페드 이사, 리사 쿡 페드 이사 등의 발언 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번 11월 빅컷 기대가 0.5% 추가 인하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고용 불안감이 다시 커지면서 11월 빅컷에 대한 베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11월 0.5%의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어제까지만 해도 0.5% 인하, 0.25% 인하가 반반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루 만에 0.5%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62.3%, 0.25% 내릴 확률 37.7%,
0.5%의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반영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경제 지표도 발표됩니다. 페드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 8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3% 올랐을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의 추가 증거를 제공해서 지난 18일 B컷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서 오는 26일에는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공개됩니다. 잠정치와 같은 연율 기준 3% 성장을 해서 1분기에는 1.4%였는데 1분기에 2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추가로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얻어서 40%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 전국의 102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앞서서 지난 11일, 12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5% 차이로 앞섰었는데 이번에는 7% 차이로 더 벌어진 것입니다. 유가, 기름값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중동의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가격이 1.69% 오른 배럴당 71.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11월 인도분 가격은 1.72% 뛴 배럴당 75.1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 낮추는 한편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모두 인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 총재는 지준율을 0.5% 인하해서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을 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0.25에서 0.5%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직후 중국 정부가 내놨던 부양책 이래 최대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주요 산유시설이 또다시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공급 불안감을 자극을 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현재 카리브 해역에 있는 열대성 태풍이 대규모 허리케인 헬렌으로 확장돼서 걸프만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 기업인 쉐브론, 쉐일 등은 걸프만에 있는 산유시설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